탈출한 조선인 포로들을 쫓는 각화. 장현은 이제 대놓고 각화의 포로 사냥 행위를 막아서는데요. 결국 말에서 떨어진 그녀, 단도를 꺼내 장현의 목을 겨눕니다. 저들은 살기를 선택한 자들이옵니다. 장현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살고자 발버둥 치는 저들을 그냥 놓아주자 말하지만 길체를 포함해 도망 포로들이 다시 잡혀온 걸로 볼 때 아무래도 장현이 각화를 설득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지난 12화 마지막 장면에서 살기 위해 앞만 보고 뛰던 길체가 뒤를 돌아보았거든요. 그때 장현과 눈을 마주친 것은 아닌가 싶었지만 아무래도 이 장면에서도 장현과 길체는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량음이 장현을 찾아왔습니다. 장현과 재회한 량음은 그와 무슨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저는 량음의 파트 2 캐릭터 포스터 속 문구였던 우리 그냥 그 여자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 이 문구가 이 장면에서 량음이 장현에게 하는 대사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어지는 장현의 표정, 장현은 여전히 길체가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량음의 말에 저런 표정을 지은 것이고 장현은 단호하게 길체를 만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채기 씨, 아니 이씨 부인이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장현에게 어렵사리 찾아와 말을 걸었을 양음. 장현이 여전히 변함없이 그녀를 사랑하고 있음을 한 그는 길체가 청심양에 포로로 끌려왔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길체가 포로로 끌려왔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장현. 그 즉시 포로 시장으로 향하는데요. 길체를 향해 가는 길을 가로막는 각종 장애물들을 때려 눕혀가며 그는 오로지 길체만 보고 그녀를 향해 달려가죠. 자꾸 헛것이 보여. 헛것이 아니죠. 진짜 장현입니다. 참담하기만 한 이곳 포로 시장에 꿈속 도룡 장현이 자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눈앞의 광경이 길체는 믿기지 않습니다. 드디어 마주한 길체와 장현. 장현은 그녀가 보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지만 하지만 이런 모습이길 바라진 않았겠죠. 장현 또한 조선에 있어야 할 길체가 눈앞에 있는 것이 놀라움과 동시에 그녀가 처한 참담한 현실에 가슴이 미어질 뿐입니다. 날 위해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보러 와준 장현이 놀랍도록 반갑고 그의 손을 잡고 이곳을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겠지만 길체는 자신이 장현에게 준 상처를 알기에 마음에도 없는 날 위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을 한 것 같은데요. 싫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야겠어. 모르면 몰랐을까? 길체가 이런 상황에 있음을 안 이상 장현이 절대 길체를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장현은 길체를 속환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고 그 키를 쥐고 있다는 청해공주 각화를 찾아가죠. 네가 이토록 간절하니 나는 더욱 속환시켜주고 싶지 않구나. 본면을 한 포로 사냥꾼이 각화라는 사실을 장현이 이 장면에서 알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되었건 길체의 속한 거래를 간절하게 제안하는 장현의 모습에 각화는 이유 없이 마음이 좋지 않은데요. 아무래도 자신이 장현에게 좋아하는 감정이 있음을 각화가 이 시점부터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물건이 있으십니까? 네 시간을 내게 다오. 각화가 돈을 원하는 것 같지 않자 필요한 물건이 있느냐 물으니 그녀는 장현의 시간을 달라 말합니다. 그녀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장현은 짐작할 수 없지만 길체를 속히 빼내기 위해 그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이 사방이란 놈이 날 데리러 왔어. 이자는 속한을 위해 부모며 아내며 자식 등이 찾아오는 건 봤어도 절대 서방되는 것들은 아내를 찾으러 오지 않는다 믿고 있던 인물이거든요. 예고 없이 한 사내가 길체를 찾으러 온 것이 궁금해 장현에게 서방일 리는 없고 길체와 무슨 관계인지 라는 식으로 묻지 않았나 싶거든요. 장현은 그런 그와 서방이 아닌 자신을 설명할 마음도 여유도 없었겠죠. 그저 서방이라 말하고 빨리 그녀를 포로시장에서 빼낼 생각뿐이었을 텐데요.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어. 갑시다. 결국 길체는 장현 덕분에 속환되어 지옥 같은 포로시장에서 나와 장현이 묵는 숙소로 함께 들게 되죠. 인기척이 들리자 문을 열고 장현을 맞이하려 했던 길체. 이상하지. 이렇게 달이 밝은 날엔 늘 그대와 함께 있으니.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 밖에서 대화를 시도하는 장현. 길체도 문고리를 잡으려던 손을 거두었고 둘은 약속이라도 한 듯 문을 사이에 두고 등을 기대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저 문 단단하면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설사 잠겨있다 한들 장현의 발차기 한 방이면 무너져버릴 저 문. 심지어 열면 열리는 저 문을 장현은 차마 열지 못한 것인데요. 그만큼 둘 사이의 묵은 감정과 꼬인 상황들 덕분에 비록 둘의 몸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있으나 마음의 거리만은 전혀 줄이지 못한 것이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어. 장현은 복잡한 심정으로 길체를 홀로 두고 떠났던 지난 날들을 회상했고 장현의 혼잣말을 듣는 길체 또한 장현 못지않게 복잡한 심정을 어찌할 수 없는 듯 보였습니다. 과연 길체는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요? 길체란 여성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쉽게 인생을 포기할 인물이 못 되죠. 그녀는 가치가 떨어진 동전을 녹여 유기그릇으로 큰 돈을 벌었던 사업가 출신입니다. 예능 놀면 뭐하니를 통해 공개된 장면,
아무래도 강빈 주도하에 농사일을 하게 된 현장 같아 보이거든요. 이곳에서 길채가 씩씩하게 호미를 들고 나서는 장면이 공개되었죠. 실제 역사에서 강빈 주도하의 일군 농가밭에서 그 수확되는 수확물들의 품질이 우수해 큰 돈을 벌었다 알려져 있거든요. 그 큰 돈으로 조선인 노예들을 속환시키고 조선으로 돌려보내는 등 좋은 일에 사용했다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일에 길채가 함께하게 되며 강빈과 길채가 좋은 시너지를 내는 전개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